해외여행은 비행기로 다니는 게 당연시되었지만 크루즈는 여전히 인기가 많죠.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어 멀미 걱정도 없는 하나의 수상도시이며 배에서 놀고 먹고 공연 보고 물놀이하고 한숨 자면 어느새 다른 나라에 도착해 있습니다. 극한의 자유여행이 유행인 만큼 극한의 패키지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럭셔리를 즐기겠다는 거죠. 해외 관광은 그 나라의 경치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크루즈의 높은 높이는 관광지를 파노라마처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크루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아파트 단지이자 바다에 떠있는 라스베가스라 할 만큼 전 세계의 휴양지를 여행하며 카지노와 음식, 화려한 공연 등이 날마다 펼쳐지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리조트라 할 수 있죠. 최근에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타깃에 맞추어 가족, MZ를 위한 테마 크루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크루즈들과 크루즈 시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시 읽는 사이카부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크루즈 시장은 연간 294억 달러 규모로 관광산업의 한 축이죠. 201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9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는데 참고로 제주항도 크루즈 손님이 120만 명이나 되며 인천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편도 점점 늘고 있죠. 한강에서 탈 수 있는 유람선은 리버크루즈 수준으로 급이 다르고요. 202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척 이상의 크루즈선이 운항 중이며 전 세계 모든 유람선의 총 객실 수는 전 세계 호텔 객실의 2%에 달합니다. 지난 30년간 크루즈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가장 큰 등급의 유람선은 3분의 1이 더 길어졌고 폭은 2배로 늘어났고 거대한 크루즈는 거의 도시 크기에 가깝습니다. 총 탑승 승객 수는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도 상상을 초월하죠. 1960년대 들어 오래된 원양 전기선들은 높은 연료 소비와 얕은 항구의 진입의 어려움, 편안함보다는 승객 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답답한 객실로 관광여행에 적합하지 않게 된 데다 1960년 대형 여객 제트기의 등장으로 대륙간 여행은 배에서 비행기로 전환하여 원양 전기선 사업은 쇠퇴하기 시작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거의 중단되는데 최후의 해양 전기선은 쿠나드 라인의 퀸 메리 2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 바다에 움직이는 섬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틈새 시장을 수용하는 레저 승객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스타들은 카바레와 함께 선상에서 공연을 했고 카지노와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추가되며 바다 횡단은 그 자체로 최고의 휴가로 알려지기 시작하며 크루즈 사업은 성장합니다. SS 로테르담은 대서양 횡단 여객선으로 1959년부터 항해했으며 항공기에 밀려 점점 이용이 줄자 1970년대 이후 승객 수를 1144명으로 줄이고 유람선으로서 미국과 호주인 승객들을 시작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으며 카리브해에서 겨울을 보내고 알래스카에서 여름을 보냈다고 하네요. 현재는 로테르담에 영구히 정박해 호텔로 명맥을 이어갑니다. 원더 오브 더 시는 바다의 경이라는 의미로 2024년 아이콘 오브 더 시가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십으로 무려 26만 6천 톤 규모이며 362m 길이에 64m의 넓이로 2,800개의 객실과 최대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하며 10,000개 이상의 식물과 꽃이 있다는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로얄 캐러비안사에서 2022년 3월 에버글레이즈 항에서 첫 출항했으며 워터파크, 야외 수중극장, 암벽 등반벽, 짚라인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고 있습니다. 나폴리 항구는 나폴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 무니치피오 광장과 매우 가깝고 가리발디 광장 근처에 있으며 나폴리 공항에서 약 15km 거리로 크루즈를 끝내고 돌아갈 때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카니발 스피릿은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멕시코 리비에라까지 크루즈 항해를 시작으로 밴쿠버와 시애틀을 오가며 일주일 동안 북쪽으로 향하고 남쪽으로 향하는 항해를 번갈아 하며 알래스카 인사이드 패시지를 따라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2011년 12월 카니발 스피릿은 하와이 제도로 항해했고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의 자회사인 카니발 크루즈라인이 운영하는 스피릿급 유람선입니다. 아이다 노바는 18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거대한 크루즈입니다. 337m 길이와 69m 높이이며 승무원 1,600명과 최대 6,6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NLG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유람선이며 첫 운항은 2018년 산타크루즈 대 테네리페에서 카나리아 제도와 마데이라를 도는 7일간의 크루즈였습니다. 천장 유리 테라스는 추운 날씨나 강풍에도 따뜻하게 채광을 즐기며 수영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프리마는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프리마급 유람선입니다.
동급의 6척의 새로운 선박 중 첫 번째로 2022년 8월에 취역한 신품입니다. 마이애미 항구는 비스케인 베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크루즈 여항지로 매년 729만 명의 크루즈 승객이 항구를 통과합니다. 마이애미 다운타운과 연결되어 있고 포트 마이애미 터널을 통해 와슨 아일랜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9개의 여객터미널 시설 중 3개 시설은 A. 로얄 캐리비안 그룹의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콘급 선박을, B.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C. MSC 크루즈의 일부인 크루즈 라인을 제공합니다. 디즈니 매직은 올드한 RMS 퀸 메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11개의 갑판과 875개의 선실에 2,7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20개의 밝은 노란색 구명보트와 검정, 빨간, 흰색을 칠해 미키마우스의 색과 일치하기 위해 국제해양 규칙을 포기했습니다. 배의 경적도 디즈니의 상징인 별의 소원을 빌 때가 울려 퍼지며 2013년 대규모 리노베이션 후 마블의 어벤져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놀이공간이나 워터슬라이드로 구성된 아쿠아랩이 추가되고 2018년에 라푼젤의 로얄 테이블이 추가됩니다. 월트 디즈니 극장의 공연과 바다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많은 디즈니 테마 파티와 축하 행사가 벌어집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인 디즈니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첫 번째 유람선으로 디즈니 매직은 1998년 7월 플로리다의 포트 커네버럴에서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761년 교황 클레멘스 13세의 의뢰로 포르타 리보르노가 지어집니다. 로마의 시비타베키아 항구는 이탈리아의 해상 운송을 위한 중요한 허브로 여러 지중해 항구들과 이탈리아 본토와 사르데냐 사이의 주요 연결고리 중 하나로 연간 약 333만 명의 승객이 유람선에 탑승합니다. 아이다 코스마는 헬리오스급으로 18만 톤급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큽니다. 외부 갑판에 열린 공간이 있으며 17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워터슬라이드 6개의 수영장 등 건설 비용은 9억 6천만 달러였으며 승무원 1,500명, 최대 6,600명의 승객을 수용합니다. LNG로만 운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람선 중 하나이며 디젤로도 운항이 가능하죠. 아이다 크루즈는 1960년대 초에 설립된 독일 크루즈 라인으로 코스타 크로시에르 SPA의 자회사로 2001년 P&O 프린세스 크루즈가 아이다와 시투어스 인터내셔널의 나머지 49% 지분을 인수했고, 아이다 크루즈는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가 소유한 10개의 브랜드 중 하나이며 매출 점유율의 6.5%를 차지합니다. 엠베서더 크루즈 라인은 영국 퍼블리트에 본사를 두고 런던, 틸버리와 뉴캐슬은 각각 앰비언스와 앰비션의 본거지입니다. 유람선은 영국 제도, 발트해,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지중해, 카나리아 제도, 쿠바와 카리브해까지 크루즈를 제공합니다. 앰비션은 1999년 제작되어 아이다 크루즈에서 구입해 2023년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탈 심포니는 크리스탈 크루즈가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1995년 핀란드에서 건조되었고 2022년 크리스탈 크루즈의 모 회사인 겐티농공은 파산 신청을 하자 ANK 트래블 그룹이 2,500만 달러의 인수 보수 공사를 거쳐 2023년 9월 크리스탈 크루즈 브랜드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바르셀로나 항구는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주요 항구로서 로마의 치비타케비아에 이어 지중해에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두 번째 크루즈항으로 연간 323만 명이 이용합니다. 아마자라 오너드는 1999년 프랑스에서 르네상스 크루즈를 위해 건조했지만 2002년 프린세스 크루즈에 팔려 퍼시픽 프린세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자마라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유람선으로 전세계 4척의 유람선을 운항합니다. 카니발 피렌체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의 자회사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비스타급 유람선입니다. MS 우스테르담은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의 한 부서인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의 비스타급 유람선입니다. 배의 이름은 동쪽 나침반 지점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합니다. 2024년 현재 지중해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포트 에버글레이즈는 크루즈 휴가의 관문이자 사우스 플로리다의 가장 중요한 경제 엔진 중 하나입니다. 이 항구는 원래 플로리다 동부 해안 운하 시스템의 넓고 얇은 자연수역인 메이블호수에 준설된 것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붐비는 7번째로 바쁜 크루즈 터미널이며 두 번째로 바쁜 크루즈 항구는 마이애미에 이은 692만 명의 카나베랄 항구입니다. 리버티 오브 더 시즈는 2007년 정규 운항을 시작한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프리덤급 유람선입니다. 길이 338.9m, 폭 56.1m이며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유람선입니다. 15개의 갑판이 있는 15만 5천 톤 규모로 1360명의 승무원과 5,000명의 승객을 수용합니다.
핀란드에서 건조되어 시속 40km로 순항하여 주로 여름을 유럽에서, 겨울은 마이애미나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항구에서 보냈고 그 후 텍사스주 갤버스톤으로 재배치됩니다. 터미널 4는 디즈니 크루즈 라인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즈니 드림은 디즈니 크루즈 라인의 세 번째 베이자 드림 클래스의 첫 번째로 총 톤수는 12만 9천 톤, 길이는 339m, 너비 42m, 1250개의 선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4,000명의 승객과 1,458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2011년 첫 항해를 시작으로 디즈니의 개인 섬인 캐스트어웨이 K를 여행하며 233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인 아쿠아덕은 배의 갑판과 깔때기 사이를 달리며 미니 골프 코스, 워킹 트랙과 다용도 풀사이즈 농구 코트 등이 있으며 월트 디즈니 극장, 부에나 비스타 극장이 있습니다. 버스턴 항구는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시의 항구로 220만 명이 이용합니다. 1825년 10월 멕시코 의회가 발표한 선언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카니발 브리즈는 2012년 완공된 카니발 크루즈 라인의 드림급 유람선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지중해로 그 후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카리브해와 바하마로 항해했고 2016년 5월 텍사스 갤버스톤으로 옮겼습니다. 마르세유 포스 항구는 세계에서 15번째,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크루즈 항구로 연간 150만 명이 이용합니다. 아도라 메디테라네아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의 스피릿급 선박으로 2003년 6월 제노바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첫 항해를 떠났습니다. 코스타 메디테라네아에서 2024년 7월 아도라 메디테라네아로 이름을 바꿉니다. 산후안 항구는 푸에르토리코 수도에 있으며 산후안 항구의 여객시설은 샌안토니오 운하를 따라 위치한 부두 중 4개는 유람선을 수용합니다. 관광객은 올드 산후안과 푸에르토리코 컨벤션 센터 지구와 같은 주요 명소로 걸어갈 수도 있으며 루이스 무뇨스 마린 국제공항과 유람선 선착장 사이의 최단 거리는 7마일로 이 지역을 최고의 위치로 만들어줍니다. 어드벤처 오브 더 시 바다의 모험은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 운항하는 보이저급 유람선으로 311m 길이로 3,807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1년에 취역하였으며 1,557개의 객실과 765개의 발코니를 제공하며 로얄 프롬나드라고 불리는 4층 높이의 공간이 내부에 탁 트인 개방감과 138개의 객실도 로얄 프롬나드 쪽에 함께 위치해 답답함이 적죠. 피에루스 항구는 에게해 서쪽 해안의 사로닉 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입니다. TUI 그룹은 톰슨 크루즈가 2017년 10월 말에 마렐라 크루즈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기존의 모든 톰슨선은 마렐라로 이름을 변경했고 톰슨 마제스티 발레타는 2018년 말 이스라엘 크루즈 라인 마노 크루즈에 매각되어 크라운 아이리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합니다. 노르웨이 스피릿은 NCL이 운영하는 레오급 유람선입니다. 1998년 독일 하펜부르크에서 슈퍼스타 레오로 스타크루즈를 위해 건조되었습니다. 2004년 NCL로 이적했고 노르웨이 스피릿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2020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NCL은 1996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미국의 크루즈 라인으로 바하마에 설립되어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승객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크루즈 라인이며 2021년 기준으로 승객 기준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약 8.6%를 점유합니다. 밴쿠버 항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디스커버리 프린세스 해밀턴은 202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멕시코 리비에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첫 항해를 시작한 14만 5천 톤급 로얄급 유람선입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MPLC가 소유한 미국 크루즈 라인입니다. 이 회사는 버뮤다에 설립되어 본사는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리타에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미국 및 국제 승객 모두에게 판매되는 세계 일주를 하는 15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니우 암스테르담은 홀란드 아메리칸 라인을 위해 항해하는 시그니처급 유람선입니다. 네덜란드 아메리카 함대에 입성한 81번째 선박으로 2010년 건조되었고 승객은 2,106명입니다. 로스토크 항구는 발트해에 있는 독일의 큰 항구로 로스토크시의 운터와나우 강 어귀에 위치합니다. 노르웨이더는 2002년 유럽에서 처녀 항해를 시작해 선체 예술을 탑재한 최초의 NCL 선박으로 15개의 데크와 294m 길이의 2,340명의 승객을 수용합니다. MS 마리나는 오세아니아 크루즈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건조된 오세아니아급 유람선입니다. 2011년 첫 항해를 시작해 1250명의 승객과 238m 길이의 크루즈입니다. 리스본 항구는 포르투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로 주로 짧은 해협을 통해 서쪽으로 대서양으로 열리는 타구스 강의 큰 자연 항구의 북쪽에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대서양 사이의 위치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정박하고 사용되는 곳으로 연간 52만 명이 탑승합니다. 벨렘타워, 베들레헴타워는 16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의 승하선 지점이자 리스본으로 가는 의식적인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피에노 크루즈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카니발 하우스에 본사를 둔 영국 크루즈 라인으로 카니발 UK가 운영하고 카니발 코퍼레이션 PL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834년 런던 선박 중개인 브로디 맥기 월콕스가 셰틀랜드 제도 선원 아서 앤더슨과 더블린에서 온 증기선 소유주인 리처드 본 선장과 이베리아 반도로 우편물과 승객을 항공여행의 경제성 증가로 위협을 받자 1970년대 피에노는 여객 운영을 전적으로 레저 크루즈에 전념합니다. 발리안트 레이디는 버진 보야지가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11만 톤과 2,77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278m의 길이로 2022년 3월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하는 여정으로 포츠머스에서 항해를 시작해 2022년 5월 이탈리아, 스페인, 지브롤터, 프랑스로 항해했고 여름에 지중해, 겨울 동안 카리브해로 크루즈를 운영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배치됩니다. 버진 보야지는 플로리다주 플랜테이션에 본사를 둔 크루즈 라인으로 2011년 시장 조사를 시작해 크루즈 산업에서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젊은 인구 통계가 큼을 확인하고 새로운 라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고 2014년 버진 크루즈의 설립을 발표하여 젊은 인구를 겨냥해 버진 보야지로 이름을 바꾸고 2022년 마이애미에서 첫 두 척의 선박을 선보입니다. 코스타 델리치오사는 코스타 크로시에르가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핑칸티에리에 의해 건설되었고 2010년 1월에 첫 항해를 한 코스타 델리치오사는 길이가 292m이며 빔은 32.3m, 톤수는 92,700톤입니다. 1130개의 선실에는 최대 2,82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피에노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 퍼시픽 어드벤처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PLC의 자회사인 피에노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가 운영하는 그랜드급 유람선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황금공주라고 불렸습니다. 2001년 5월 사우샘프턴에 대비해 카리브해와 유럽 전역에 이어 7개 대륙을 모두 항해했습니다. 태평양과 접해 있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항구를 항해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오브 더 시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 운행하는 2세대 보이저급 유람선입니다. 14만 톤이며 2019년 1월에 1억 1,500만 달러의 수리로 승객 수용 인원을 4,000명으로 늘립니다.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1년 내내 카리브해 여정을 항해합니다. 셀레브리티 APX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LTE의 자회사인 셀레브리티 크루즈가 운행하는 엣지급 유람선입니다. 프랑스 생나제르에서 건조되었고 2018년 자매선인 셀레브리티 엣지에 이은 두 번째 엣지급 선박입니다. 11만 7천 톤으로 승객은 2,9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셀레브리티 에이펙스는 매직 카펫이 있는데 배의 우연을 따라 매달린 주황색 캔틸레버 플랫폼은 상단과 하단갑판 사이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S 아스카2는 일본 유센 카이샤가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1990년 건조된 원래 일본 나가사키에서 크리스탈 크루즈를 위한 크리스탈 하모니로 건조되었고 2006년 크리스탈의 모 회사인 니폰 유센 카이샤의 선단으로 이전되어 현재 이름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2022년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유람선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크루즈선은 쿠나드 라인이 운영하는 비스타급 유람선으로 전 영국 군주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땄으며 그 배는 퀸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다른 비스타급 유람선과 같은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톤수는 9만 톤입니다. 프라이드 오브 아메리카는 NCL 아메리카가 하와이 제도를 항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항하는 유람선으로 미국이 50년 만에 미국 국적 크루즈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연방 보조금을 투자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독일에서 완성되고 8만 톤의 2,500명의 승객의 크루즈로 주로 호놀룰루, 카올루이, 힐로, 카엘루나코나 나빌리빌리를 순회합니다. 이렇듯 오늘 살펴본 것처럼 크루즈 산업은 하이엔드 럭셔리 휴양 산업으로 전 세계 휴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도 점점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한국의 정박도 빈번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은퇴 후 럭셔리 관광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지만 유럽과 미국 같은 휴양지 천국인 곳은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 점점 그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